1년 10개월 전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불과 몇 달 전에 엉터리로 조정한 겁니다. 300명이고 400명이고 이렇게 되는 친구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뒷자리에 앉는 친구들은 그냥 수업을 못 받는다고 봐야 돼요. 2,000명을 늘리면 어떤 의사가 늘어날까요? 나는 바이탈과 할 거야, 나는 응급의학 할 거야 라는 사람이 2,000명이 늘어날까요? 진짜 걱정인 게 그거예요. 지금 교수 중에 미국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지금 3,058명의 의사들이 신규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의사가 한 명도 안 늘어나는데 2,000명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매년 3,058명의 젊은 의사들이 새로 나오고 있는데 의사가 부족하니 5,058명을 뽑겠다는 게 현 정부의 실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원래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1년 10개월 전에 입학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불과 몇 달 전에 엉터리로 조정한 겁니다. 지금 2,000명을 정원하고 원래는 1,500명이 정원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그 뽑으면 교육은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40명, 50명 가르치던 충북대학에서 200명을 뽑겠대요. 그러니까 스님이랑 저랑 옛날에 활동했을 때도 뭐 해부학 실습 뭐 똑같은 맨날 그 이야기해요. 근데 물론 그 공부하다 보면 앞자리에 앉는 애도 있고 뒷자리에 앉는 애도 있잖아요. 근데 그 뒷자리라는 것도요. 적어도 교수하고 교감이 되는 거리가 있고요. 교감이 되지 않는 거리가 있어요. 저희 학교가 140명이 정원이에요. 근데 제가 2학년 올라갔더니 갑자기 숫자가 140명이 아니라 190명이 된 적이 있어요. 200명이 넘은 적이 있어요. 그 뒤부터는요. 그 뒷자리에 앉는 친구들은 그냥 수업을 못 받는다고 봐야 돼요. 이게 그 다리를 세워가지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숫자가 너무 많으면요. 특히 해부학 실습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 때도 이 시체가 부족해서 사실은 뒷자리에 서 있는 친구들은 많이 못 봤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 140명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진짜. 그냥 비디오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300명이고 400명이고 이렇게 되는 친구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육에 대해서 단 한치도 모르는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환자가 어떻게 되고 응급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현재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보건복지부 장관,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주류 언론들까지 합치면 국민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시선을 주기는 좋은데, 자 그러면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안 할게요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하던 짓이 그 짓이라서 진료는 계속 합니다. 근데 젊은 레지던트는 학생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쁜 인간들로 저희들이 평가받는다면 저희들이 안 할게요예요. 안 할게요라는 사람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땅에 없습니다. 지금 12,000명 전공인 중에 3,000명 정도 돌아왔다는데 그건 피안성입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원래 그과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고 그과를 따고 나오면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돈 잘 벌고 잘 먹고 사는 과를 하던 사람은 하겠죠. 예. 그러나 마음 상할 대로 상한 낙숙과쌤들이나 바이탈과 의사들이 전문의 안 따지 뭐. 2,000명을 늘리면 어떤 의사가 늘어날까요? 새로 들어가는 2,000명은 나는 바이탈과 할 거야, 나는 응급의학 할 거야, 나는 평생 여기에다가 심장수술에 뼈를 묻겠어라는 사람이 2,000명이 늘어날까요? 이 학생들이, 이 전공의들이 저는 되돌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저희 과보다 더 화가 많아지실 것 같아요. 저는 보고 있으면 과가 잘 돌아가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대학병원이나 기본 바이탈한 분들이 본연의 일을 잘해주니까 뭐 미용도 볼 수 있고 편하죠. 근데 급한 일이 이렇게 벌어질 것 같으면 바이탈과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피부과 의사가 많이 늘어난다고 대한민국 의료가 좋아질까요? 국민들의 건강이 더 좋아질까요? 난 그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아쉬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속해 있는 지금 이 경기도권에 있는 큰 병원들도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뭐 근무하면서 이 질환은 저희가 진료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 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 진료가 안 돼서 그런 거죠. 네. 네. 저희 뭐 이사장 초대 저희 설립자께서 하셨던 말씀이 되게 감명 깊게 제가 듣고 있는 거지만 질병은 하늘이 고치는 것이고 의사는 단지 도울 뿐이다. 사실은 의료진은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위험한 것들을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무조건 처벌해 버리거나 그 다음에 무조건 네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해 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누가 그거를 합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전에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수가가 좀 낮았을 때는 그과를 못 했겠지만 지금은 간단한 시술을 해도
그만큼 돈을 벌고 더 좋아지는데 왜 어려움을 하게 됩니까? 물론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도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차라리 더 선택할 가능성. 왜냐하면 내가 시술해주고 나서 집에 가서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를 더 누릴 수가 있고. 이런 환경이 지금 처해 있는 것들을 그러면 그게 의사의 탓이다? 아니죠.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2,000명을 더 늘려서 낙수과를 늘리면 가지 않느냐.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을 뽑아도 시골 읍면 단위까지 전문의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시골 읍면에 전문의들이 많지 않고 대형병원이 없는 이유는 이마트가 없는 이유와 스타벅스가 없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시골 면 단위에 왜 관광 호텔을 얻겠습니까? 예, 손님이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시골의 의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면 앰뷸런스 좋은 거 몇 대를 잘 준비해 놓고 항시 대학병원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면요. 각 지역의 거점병원 다 갈 수 있습니다. 섬 지역을 빼고 전라남도 어디에서 전남대나 조선대 가는데 2시간 걸리는데 없습니다. 울릉도 독도 헬기 갖다 두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후송차기를 살 생각을 해야 되지 의사를 많이 뽑아서 2,000명 더 뽑으면 낙수과가 되고 낙수 의사가 돼서 시골 면단위까지 거기까지 의사가 내려갈 거다. 꿈 깨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뭐 하여튼 지금 뭐 많은 헬기들도 지금 마련이 돼 있고 운영을 안 하던데요. 예. 운영하면 그렇게 말이 많다며요. 네, 이제 주로 이제 밤에 운영 안 한다는 것들이 좀 있고 날씨가 좀 안 좋으면 또 운영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하여튼 뭐 그런 시스템들 많이 갖춰져는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게 이번에 의정 사태를 보면서 제가 좀 한심했던 게 모든 언론들이 그 뭐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 앞에 서가지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인터뷰를 떠요. 그러니까 저기 무슨 어디 그 경상도 어디 끝에서 왔는데 어렵게 예약해서 왔는데 왜 진료를 안 봐주? 우리나라에 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그 근처에도 있거든요. 다 있죠. 근데 왜 그분들이 인터뷰를 뜨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이슈가 되니까 그러겠지만 사실은 물론 의료의 시스템은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집중화되는 것들을 분명히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복지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거 원래 있었습니다. 권역별 네. 진료로 있었는데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권역을 해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전라권 이렇게 다 수도권이 나눠서 권역별로 3차 병원이 지정돼 있었고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서울대학병원이나 뭐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대형 병원을 못 오게끔 다 권역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누가 바꿨느냐? 네,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나는 왜 서울대 못 가냐? 나는 왜 연세대학교 못 가냐? 나는 왜 삼성세월을 못 가냐? 이런 식의 민원을 듣다 보니 야 권역 해체하자. 의료체계가 무너진 건 그때 무너진 거예요. 여기에 부안해동에서 이게 좋은 것이냐, 의사가 2,000명이 늘어나면 대한민국 의료가 되게 좋아질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10년 뒤부터는 처절하게 내 몸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뭐 2,000명 정원을 해야 되는데 노령 환자가 노령화가 되면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현장에서 보시면 어때요? 글쎄 뭐 이 연령의 문제는 조금 뒤에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쵸? 지금은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부터,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스템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젊은 그 소아 환자부터 시작해서 젊은 친구들 또는 무슨 중장년층 이런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적어도 체계적으로 커버할 수 있게끔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병원들이 지금은 못 갖추는 상황으로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슨 노령이 되고 뭐 그런 사회에 대해 맞춰서, 그래서 사실은 전 연령대에 맞춰서 적어도 이런 지역 배분이 되어 있는 그 병원들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고, 이거를 꼭 공공화만 시킨다고 답이 절대 있지 않다는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그만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제발 좀 말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꼭 이것이 공공화만 된다고 해서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립의 어떤 그 장점도 100% 인정을 하면서 일단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분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연령에 맞게끔 뭔가를 하는 것으로만 일단 한정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병원은 돌아가야 되고 제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전공의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난 그게 제일 지금 큰일이 있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실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응급실만으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당직실에서 전산을 통해서 본 환자의 기록하고 직접 응급실에 내려왔더니
그 환자의 얼굴, 그리고 흘리는 땀, 그리고 옆에 있는 보호자의 표정,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상황하고는 괴리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괴리감에 대한 내용은 위에서는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료행정은 이걸 느끼고 경험했던 사람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실전이 강한 사람은 행정력이 없고, 행정력이 강한 사람은 또 실전이 약하고. 행정력이 강한 사람이 행정하는 건 맞는데 실전하는 사람한테 잘 물어보고 해야죠. 왜 그럼요. 지가 앉아서 펜대를 굴리고 있냐고요. 그거를 우선이 할 게 아니라 조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행정의 어떤 시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까 한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100% 공감이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이 실전에 투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정말 조합해서 의견을 좀 청취를 좀 하고 행정력을 발휘하셨을 때 시너지가 생기는 거지, 무조건 자료 몇 개만 보고 그냥 행정으로 밀어붙인다? 이거는요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것들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제발 좀 빨리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후송체계도 예전에 적십사에서 했던 1339가 훨씬 더 전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적어도 물론 소방의 기능이 지금도 예전에 비하면 잘 돼 있죠. 그렇지만 이 전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놨던 시스템이 1339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그렇죠. 않았어요? 이것이 같이 조합이 됐을 때, 이게 조합이 잘 안 되니까 하나를 없애버리는 걸로 쉽게 말하면 행정력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어떤 분류 체계를 해주는 거하고 직접 이송하는 것들을 같이 조화를 시켰을 때 시너지가 생겼던 게 환자를 이송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하나를 없애버리고 이걸 다 소방이 다 해. 그러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지금,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1339를 제대로 가동을 해보고 나서 없앴으면 야 1339 역시 한계가 있었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도 못 해본 상태에서 없애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때 그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선 그게 있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벌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19랑 강제 통폐합되면서 1339가 갖고 있었던 좋은 점도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시스템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분화해서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어느 한 군데가 그걸 다 감당하게 하는 거는 어찌됐건 그게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제발 현장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실전이고 그거를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시너지를 일으키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행정하는 사람만 계속 높아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부려지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금의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찌됐든 레지던트 쌤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 전공의 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 그 다음에 정책 당국에서 이것을 레지던트 쌤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어찌됐든 불완전 하나마 시스템을 복원시켜 놓고 계획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젊은 친구들이 안 돌아오는 이유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함 원장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왜 나왔습니까? 함 원장님 왜 이렇게 말씀을 막 하시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까지 성토를 했는데 도대체 니네는 내 말을 듣는 거니? 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적어도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저는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에 우리가 이야기를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반응도 좀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논의를 일단 이제 새롭게 좀 해보시려고 노력해보시는 모습만 보여도 실제로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도 그럼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자존감을 다 깎아버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 너 진짜 못한 놈이야, 너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될까요? 자존감을 일단은 아니 같이 맞춰놓고 이 테이블에 앉힐 수 있게끔 해놔야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때부터 이 논의는 시작될 거라고 봐요. 저는 진짜 걱정인 게 그거예요. 지금 저희 그 선생님들 중에, 교수 중에 미국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ECFMG라고 지금 미국 내에 지금 18개 주가요. 레지던트를 하지 않고 그 시험을 보면요, 통과를 시켜줘요. 미국 면허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진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이 친구들이 지금 거기 가면 무조건 받겠다라는 거예요. ECFMG라는 건요, 기본적인 의사고시 시험이에요.
특히 외국에서 면허를 딴 친구들이 따는 시험인데 그거만 따면 그리고 예전에는 그 실기 시험을 봤어야 됐어요. 영어로 하는 거. 까다로웠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없어져 버렸고 영어 시험만 그 성적만 제출하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 인력들이요. 그럼 수출하니까 좋은 건가요? 정말 제발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렵게 키운 친구들 정말 여기서 잘 활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의료 선진의 어떤 이런 시스템들이 발전할 수 있게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끔 자존감을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도 이 상황에서도 정말 열심히 수술해 주시는 우리 외과 선생님들, 또 신경외과 선생님들, 또 신경과 선생님들, 이분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도망도 못 가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환자를 열심히 봐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너무 또 느슨해져 있는 과 선생님들 제발 좀 도와주시고 적어도 응급실에 오는 환자만이라도 일단은 적어도 치료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원정 교수님 모시고 응급의학과의 창을 통해서 바라본 현재 의료 문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뼈아픈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정부에서는 학생들과 레지던트들이 바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의사를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복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되돌아오지 않을 바이탈과 전공의 쌤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는 못난 선배 입장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국가에서 그런 잘못을 반성하는 조치를 취하면 힘들었더라도 초심에 가졌던 바이탈과로 되돌아와서 전문의를 따는 그 과정을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호진 교수님과의 대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